네,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들의 취임식을 새 인물을 리더하는 지방자치가 시작됐습니다. 네, 먼저 서울에서는 39대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제39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오 시장은 취임식을 대폭 줄이는 대신 민생 현장을 둘러보는 행보를 펼쳤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취임 소식 먼저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서울은 위대한 도시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적 자원과 교통 인프라, 푸른 숲, 드넓은 한강, 아름다운 지천, 역사 명소, 문화 콘텐츠 등 우리가 가진 자산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풍부합니다. 위대한 서울 시민 여러분과 함께 수도 서울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39대 서울시장의 취임식은 짧았습니다. 당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시민들을 초청해 취임식을 열려고 했지만 대폭 축소해 온라인상에서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는 서울의 미래는 자명합니다. 가난에 대물림이 없고 노력하면 계층 이동이 가능한 도시.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며 남녀노소 모두가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도시.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자립할 수 있는 도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서울에 많은 비가 오면서 비 피해가 여러 발생하자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한 겁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한 학교를 취임 당일 찾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만약에 그런 피해 가구가 밤사이에 생기게 되면 아침에 취임식을 갑자기 취소하게 되면 많은 혼선이 따를 게 예상이 돼서 어저께 오후에 선제적으로 DDP에서의 취임식을 취소하고 취임식을 마친 오 시장은 곧바로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했습니다. 식사를 제공하고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쪽방촌이나 노숙인 여러분들의 식사 문제 그리고 폭염 대책 문제 좀 전기를 마련해보자 하는 뜻에서 취임식 대신 민생 현장 점검을 택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첫날부터 자신의 대표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앞서 약자와의 동행을 공약 1호로 내건 만큼 이 취임사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한 오세훈표 정책 추진 방향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주요 내용과 또 앞으로 예상되는 서울시정 방향에 대해 김진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취임식에 앞서 일찌감치 민선 8기 구청장들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오세훈 시장. 참배 후 방명록에 적은 글은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제39대 서울시장으로서 밝힌 취임사 내용 역시 약자와의 동행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을 약자 동행 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지난 지방선거 시작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약자와의 동행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자 제 평생의 과업입니다. 청소년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지원하는 서울 런 사업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고
소득이 적은 가구에 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서울 안심소득 역시 지난달 28일 시범 운영 지원을 받을 500가구 선정을 마친 상태. 생계, 교육, 주거, 의료 등의 부분에 있어 서울을 약자 동행 특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본격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당면 과제인 주택시장 안정화도 강조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정상화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는 인구 1,000만이 모여 사는 메가시티 서울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서 1년이라는 짧은 38대 서울시장 임기 동안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 공급 정책을 펼친 오 시장. 신속 통합 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모아타운, 상생주택 등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사에서 서울을 뉴욕, 런던, 도쿄 등 글로벌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시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지천 르네상스 사업, 방치된 노들섬의 명소화 등 오세훈표 역점 사업, 대표 사업에 힘을 주겠다는 내용으로도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그리고 민주당과 날을 세웠던 서울시 바로 세우기도 오늘 취임사에서 등장했습니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에 가로막혀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원하는 수준의 반의 반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했던 이전과 달리 서울시 의회 3분의 2가 넘는 76개의 의석을 국민의힘 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펼쳐질 서울시 바로 세우기 2라운드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초 4선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가치를 제시한 오세훈 시장. 그가 그려온 밑그림대로 추진해 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서울시 교육감 취임식도 온라인 생중계로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네, 교육감 3선 도전에 성공해 22대 서울시 교육감에 취임한 조희영 교육감은 앞으로 4년간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또 학습 중간층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주요 내용 들어보시죠. 복지가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그래서 또래보다 일찍 세상에 눈을 뜬 아이가 정작 세상을 이해하는 지식으로부터는 소외됩니다. 서울 공동체는 이 아이가 지식의 세계에 입문하기 위한 기초학력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이유로, 안정적인 돌봄을 받기 힘든 환경에서 자라났다는 이유로, 경계선 지능이나 난도, 난산 등의 이유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아이가 없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의 보장은 모든 학생의 학습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일제고사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러나 일제고사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진단 시스템을 더 보완해 더 정확히 학생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습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교실, 학교 밖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대응했던 서울교육이 만들었던 3단계 학습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협력 강사, 키다니쌤, 학습도움센터의 난도 경계선 지능 전담팀 운영 등과 같은 기존의 다양한 기초학력 정책들도 더욱 정교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3기에는 아이 발달의 출발선부터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만 3세 유아 언어 발달 진단 및 조기 지원 방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에 학생의 학습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집중 교육 과정의 도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자치구 소식 전합니다. 네, 이번 주 도봉 지역에 교통과 개발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먼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광역 급행철도 GTX C노선 지상화 관련 소식입니다. 네, 경기도 수원역에서 양주시 덕정역을 잇는 이 GTX C노선 가운데 도봉구 창동역부터 도봉산역을 지나는 5.5km 구간만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돼 논란이 된 사안이죠. 네, 국토부의 진행 과정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 청구가 접수된 상태인데 이번에는 주민들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직접 취재했습니다. GTX-C 도봉 구간 지하화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도봉구 창동역에서 도봉산역까지 5.5km의 지하 구간 계획이 지상으로 변경된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 겁니다. 이번 청원은 지역 정치권이 나서 잘못된 노선 변경을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해 도봉 주민 289명의 서명을 국회 교통위 상임위에 접수했습니다. 우리 주민의 청원을 저희가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상임위 나중에 할 때 한 번 더 국토부로 그런 의견들이 전달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봉구에 있는 주민들과 도봉구의 정치인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는 메시지, 목소리를 국토부에 전달하는 그런 활동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이 제출한 청원서는 당초 감사원에 제출된 서명과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GTX-C 도봉 구간 지하화 추진을 위해 도봉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 대표 등이 주민을 직접 만나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겁니다. 이미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 실시가 결정되고 국토부 장관 면담 후 민간 사업자 실시 협약이 중단됐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국회에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 외에 함께 힘을 내서 해주실 저희 지역에 있는 선출직 정치인분들께서도 어떤 서로의 그런 다름은 조금 벗어나시고 저희 주민과 함께 한 목소리를 보태는 데 있어서 힘을 보태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구성이 되지 않아 청원 내용 심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GTX-C 도봉 구간 지상화 반대 투쟁위원회는 지하화 원안 추진을 위해 다음 달 취임을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임 도봉구청장 면담에 이어 서울시의회에도 주민 청원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GTX-C 광역철도가 들어설 도봉구 창동역 일대 역세권 개발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의 역세권 개발의 중심지던 이 창동 민자역사가 흉물로 방치됐다 다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초 사업사 주관사 부도로 이 공사가 중단되고 기업 회생을 추진하다 무산됐는데 12년 만에 공사가 재개된 겁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도봉구 창동역에 자리한 창동 민자역사 현장입니다. 지난 2010년 사업 주관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현장엔 건축물 뼈대만 남아 흉물로 방치됐습니다. 그 사이 정치권이 나섰지만 공적 자금 투입도 어려웠습니다. 지난 2019년 법원의 기업 회생 절차에 따라 1차 사업주가 결정됐지만 임대주와의 피해액 보전에 난항을 겪어 무산됐습니다. 결국 2차 기업 회생 신청에서 새로운 창동역사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1000여 명의 피해액 보상금을 마무리 짓고 올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기존의 1000여 명이 넘는 초분양가들의 분양 대금과 미지급 공사 대금 등 피해금을 전부 청산하여 창동역사 주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창동역사는 2021년 6월 18일 새로이 분양을 시작하고 롯데건설 주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건물의 안전진단 검사를 마친 시공사는 롯데건설. 12년 넘게 방치된 건축물 기둥과 바닥 등이 안전한지 여부를 점검한 겁니다. 그 결과 8월부터 창동 민자역사 공사가 진행되는데 창동역 일대 역세권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지역에서는 묵혔던 수건 사업의 갈증이 해소됐습니다. 창동 민자역사의 공사 재개는 사업 시행자인 창동역사 DOT의 강력한 사업 의지와 더불어서 창동역 주변에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 같은 창동역 주변에 산전 벽해와도 같은 그런 변화가
또 뒷받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 2층, 지상 10층 높이의 복합 쇼핑타운으로 거듭날 창동 민자역사 명칭은 아레나 X 스퀘어. 오는 8월 공사 시작과 함께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서는 2025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중구 지역을 떠들썩하게 한 중구 문화재단 관련 소식입니다. 네, 충무 아트센터 노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최근 불거진 이준희 중구 문화재단 사장의 채용 부정 청탁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구 문화재단을 선거 목적으로 난도질한 이준희 사장을 당장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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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충무아트센터 정문에 노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피켓에는 승진의 눈이 멀어 선거운동을 한 직원들도 당장 조사하라, 낙하산 인사 조사하라 등 노조의 요구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충무아트센터 노조는 이준희 중구문화재단 사장이 중구청 기획관 시절부터 채용 규칙을 바꿔가면서 자기 사람 심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성북문화재단 출신 직원을 다수 채용했고 근속기간을 무시한 편법 승진이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했고 지난 지방선거운동을 위해 무리하게 재단 사업을 운영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준희 사장이 지난 2019년 중구 기획관 당시 청년 일자리 사업 과정에서 부정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전에 작성된 인적 사항이 담긴 리스트를 직원에게 건네며 여기서 전 채용 인원의 80%를 채우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입니다. 노조는 이 사안에 대해 부정청탁과 직권남용 혐의로 이준희 사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선거의 목적으로 다분하게 이용한 부분이 있죠. 물구청장의 지시가 있었겠지만은 그것도 실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재단에서는 재단 직원들이나 조합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고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예전에 재단으로 이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노조 주장의 중구문화재단은 채용은 공개 경쟁 채용 원칙에 따라 진행됐으며 특정 인사를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정 재단 출신 채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근무 중인 직원이 다른 분야를 지원할 경우 외부 심사위원이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이어서 노원구 소식입니다. 네,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인 이 주거지 보전 사업이 공사비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지난 4월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4월 말 이미 서울시가 사업을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정부에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는 사업 자체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확률이 발생한 겁니다. 네, 서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30일 행정안전부에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 최초의 주거지 보전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게 생산적 재정 운영인지를 묻는 겁니다. 주거지 보전 사업은 일반 분양주택 외에 기존의 마을 계단과 지형 등을 살린 저층 임대주택 484세대를 짓는 계획입니다.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정식 중앙투자심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부적격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해당 사업은 추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의뢰가 돼서 현재 타당성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7, 8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자치단체가 그 결과를 받은 다음에 저희 쪽에 투자심사를 의뢰하면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오세훈 시장 시절 개념이 처음 나왔다가 지난 10년간은 박원순표로 불린 주거지 보전 사업. 오랫동안 재개발을 기다려온 조합원, 주민들은 사실상 지금의 서울시가 주거지 보전 방식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동안은 비용보다 정책적 측면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일반 분양주택의 2배 이상인 1,700억 수준의 공사비를 지출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추측입니다. 이거는 투심 대상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받으면 90% 부적격으로 나올 것이다라고까지는 들었습니다. 그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투심을 받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나름의 깊은 고민에 빠진 사이 주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계획했던 조합원 분양가 산정과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절차도 수개월째 중단됐습니다. 조합원들은 재산 피해가 막심하다며 결국 임대주택의 주거지 보전 사업이 계속 진행될 거라는 가정하에 남은 재개발 절차를 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주거지 보전 쪽 때문에 우리의 일정 자체가 엄청 많이 늦어졌어요. 수천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 조합원이 1,400명인데 우리가 뭐 1, 2억 손해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백사마을 주거지 보전 사업은 기존의 생활사를 무시한 개발 방식이 아닌 새로운 모델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서울시의 수장이 바뀌고 정책 판단이 바뀌면서 어느새 주민들의 발목을 잡는 신세가 돼버린 건 아닌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노원구 백사마을의 주거지 보존 사업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전체 재개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주원 기자. 네. 우선 이 주거지 보존 사업은 백사마을의 상징성과도 같았는데 이 주거지 보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주거지 보존 사업은 그야말로 기존의 주거지를 가능한 지금의 모습대로 보존하겠다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처음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 당시에는 오래된 주택들을 리모델링하는 내용이었지만 방향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 주거지 보존 사업은 마을의 골목길과 또 계단, 마당 등을 살리면서 임대주택은 저층으로 새로 짓는 방안이 나오게 된 거죠. 네. 기사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사업성이나 공급 효율을 따지기보다는 이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보자는 취지와 또 생활사 등의 가치를 최대한 살려보자는 새로운 시도였고 또 기대도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면 이 사업은 쉽게 말해서 해도 되는 사업인지 일단 서울시가 정부에 검토를 맡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사비가 막대한 이유가 지금 이유가 되고 있는데 또 다른 이유도 있는지요? 네. 서울시가 정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근거는 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입니다. 지방재정법상 500억 이상이 투입이 되면 타당성 조사를 당연히 받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백사마을 주거지 보전 사업의 경우는 임대주택 484세대를 짓는데 공사비만 1,700억 정도, 또 모두 합치면 3,40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실 이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는 지자체의 의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서울시가 이 사업을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려면 의뢰할 때 어떻게 해서든 명분을 만들어서 이 적격 판단을 받아내려고 하겠죠. 네. 그런데 재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은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 네. 즉 부적격 판단을 받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는 추측입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유도 있지만 정치적 고민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거지 보전 사업 자체가 이전에 박원순표라는 타이틀도 붙었었는데 만약 성공한다면 그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겠죠. 네. 때문에 지금의 서울시에서는 굳이 의지를 가질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같은 재개발이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일반 분양을 굉장히 많이 원할 것이고 그렇죠. 지금 주거지인 보전 사업은 또 임대주택인데 이 둘을 좀 분리해서 추진하는 건 어려운 건가요? 예, 주민들도 그걸 일단 바라고는 있는데 백사마을 재개발은 일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통합 정비 계획으로 애초부터 묶여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통으로 절차를 같이 밟아 나가야 된다는 건데요. 네. 절차상 현재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는 분양가 산정과 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남아 있는데 임대주택도 공사 계획 등을 정해야 이 절차를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하루하루가 이 돈으로 환산된다는 말도 있죠. 네. 좋든 싫든 한 배를 탄 임대주택, 즉 주거지 보전 사업이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일반 주택도 갈 길을 잃게 돼버린 겁니다. 네. 주민들 속이 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주거지 보전 사업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네. 주민들은 오는 10월 분양 신청을 진행을 하고 빠르면 내년 초에 노원구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도 신청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주거지 보존 사업이라는 게 정말 안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취재하시면. 네, 맞습니다. 이 백사마을 현장에서는 안 될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네. 거의 90%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부적격 판단이 나올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적격 판단이 나와서 주거지 보전 사업이 만약에 없던 일로 된다면요. 네. 이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수립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임대주택 지역이 일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네.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고 또 용적률을 높여서 세대수도 더 늘리는 방법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부적격이라는 거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일단 지금으로서는 내년 초쯤 행안부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를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사마을 재개발에는 또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시장과 또 오승록 노원구청장, 지방의원들 역시 이 백사마을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재개발을 약속했습니다. 네, 그렇죠. 공약으로 내건 것이죠. 이제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또 시의회와 구의회도 개원을 한 때 네. 그 안에서 각 당선인들이 백사마을 재개발과 관련해서 어떻게 공약을 지켜내는지도 계속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주영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에 자리한 일부 대학교들이 이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취업 대신 이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론과 실습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한 소식을 주민통신원 대신 이 대학생통신원이 직접 전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기회를 벗삼아 앞으로 이 지역의 신선한 정보를 대학생통신원이 전해주는 코너를 신설한 건데요. 네, 첫 소식으로 성균관대 캠퍼스타운에서 운영하는 주민창업 무료교육 현장을 취재했다고 합니다. 네, 김성원 대학생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성원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원 통신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학로에 위치한 성균관대 캠퍼스타운에서 창업 교육이 진행 중인데 네, 우선 이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은 어떤 곳인지부터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은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여서 청년 및 주민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또 지역 협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네, 이 대학생은 물론 이번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또 창업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주민 대상 교육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주로 진행하는 건 어떤 교육들인가요? 네, 현재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에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종로 구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모르는 창업이라는 세계라는 주제로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그리고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주민 창업 교육은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주민에게 사업 아이템을 발굴시키고 또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실제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론들을 강의하였습니다. 또 워크숍 및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는 그런 창업 교육이었습니다. 네, 이 창업을 위한 이론 교육을 바탕으로 이 실제 창업하기까지 절차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 네, 그런데 이 교육을 토대로 창업한 주민은 얼마나 되고 또 어떤 업종의 창업이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현재 주민 창업 교육에는 대략 한 30명 내외가 이론과 실습 교육에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주민 창업 교육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창업 전략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업을 완료한 주민은 아직 없었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 창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의 피드백을 진행 중입니다. 또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은 특히나 종로구 특색인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창업 육성 지원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캠퍼스타운 킹고는 이번 창업 교육을 통해서 종로구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창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었고 또 특히 K 콘텐츠 및 1인 미디어 분야와 예술 관련 창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창업센터에서는 현재 주민과 또 대학생 창업 교육을 모두 무료로 진행하는 걸로 아는데 이 취재 현장에서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창업 교육은 주민에게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민 창업 교육의 취지는 관악의 협업을 통하여 대학의 전문적인 창업 교육 커리큘럼을 주민들에게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무료 강의와 알찬 내용 그리고 직접적인 피드백을 통해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시냐고 관계자분들에게 계속 여쭤보실 정도로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네, 끝으로 이 캠퍼스타운 킹고에서 진행할 앞으로 창업교육 일정도 좀 알려주시죠. 네, 현재 캠퍼스타운 킹고에서는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반기인 9월부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민 창업 교육이 심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플러스 창업이라는 주제를 토대로 창업 자금 관리, 빅데이터의 활용, 일상 속에서의 4차 혁명, 기술과 창업 기업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교육들이 10월 말까지 이어지니 앞으로도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역 주민의 이 창업 지원을 위해 성균관대학교와 또 종로구가 협업한 주민 무료 창업 교육에 대해 김성원 대학 통신원이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는 침수 등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게 있죠. 바로 이 산사태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거에 비해 발생 빈도가 잦지는 않지만 이 산사태 취약 지역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내용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사태는 산 사면을 이룬 암석이나 토양이 붕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산림청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총 2,603헥타르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집중호우나 태풍 등이 원인인 만큼 장마철인 요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 잦은 지진의 발생 등 전 지구촌의 기상이변으로 산사태 역시 빈발화,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에는 251곳이, 그리고 인천에는 175곳이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산사태 취약 지역 인근에 주택이나 산책로가 있는 곳이 있어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산사태는 농산촌 지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서울의 우면산과 같은 도심 지역에서도 발생하므로 안전한 곳이 따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동네에 산사태 취약 지역이 어딘지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산림청이 제공하고 있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 누리집을 살펴보면 됩니다. 지자체마다 제공하는 구보를 통해서도 우리 동네 산사태 취약 지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앱인 스마트 산림제에서도 여러 산사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산사태 취약 지역에서 비가 많이 올 때 특정 현상이 목격된다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산 허리의 일부가 내려앉거나 금이 생길 경우, 그리고 산에서 흙과 돌이 떨어진다면 산사태 징후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산 비탈면 등에서 갑자기 많은 물이 솟아나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고 넘어지면 즉시 대피한 뒤 신고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산사태 발생 상황을 확인한 경우 112나 119 긴급 전화로 즉시 신고하고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1688-3119 산림항공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별 행동 요령이 조금씩 다른 만큼 숙지하는 것도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내용이 다수 담겼습니다. 네, 그중 하나가 바로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이면 도로 내 보행자 우선 도로가 도입 시행되는 건데요. 네, 이번 슬기로운 교통생활에서는 지난달 서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모습과 함께 오는 7월 12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지난달 15일 오전 6시 50분쯤 중랑구 사가정역 교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용마터널에서 장안동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추돌하고 전복한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상대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퇴근 시간 서울 영등포역 앞 편도 4차선 도로. 사고가 난 인도 앞 교통신호등 지주가 꺾이면서 일대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지난달 17일 퇴근 시간대 영등포역 앞 도로에서는 광역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우회전하려던 승용차와 광역버스가 충돌한 뒤 인도 위를 덮치며 피해는 커졌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보행자, 버스 승객 등 모두 14명이 다쳤고 신호기가 부서져 일대엔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차량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운전자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지난달 29일 주말 저녁 시간대 금천구 가산동에서는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연쇄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철산교 교차로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이던 봉고 차량을 추돌하며 4중 추돌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등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 교통사고는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 조심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이 자동차와 사람이 오가는 이면도로에서는 특히나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조성된 보행자 우선도로입니다.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길,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길이 바로 보행자 우선도로인데 학교 앞에 마련된 이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운전자들은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낮춰 주행하고 보행자들은 길 가장자리로 자동차와 이륜차를 피해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는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길 가장자리가 아닌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와의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면도로에 20km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 7월 12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보다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시하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 고시하고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서울에는 마포구와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의 행안부에서 지원한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 지역이 조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이 직접 고시한 곳은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12일 본격 시행에 앞서 자치구별 현황을 파악하고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운영을 준비 중입니다. 7월 중순에 이 법률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서울시 관내에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만한 곳이 있는지를 자치구와 지금 협의 중이고 자치구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7월 이후에 보행자 우선도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7월 이후에 보행자 도로로 지정이 되면 특히 예산 확보해서 그러한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 설치함으로써 이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여기서 잠깐 보행자 우선도로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가 기억해둬야 할 점은 뭘까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면도로를 진입했는데 보행자가 막 통행하고 있다. 그러면 막 크락션 울려서 재촉을 하지 말고 그 보행자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서행하거나 또는 일시 정지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좀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의무입니다. 보행자는 그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선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중앙선이 없으면 전 구간을 아무 데나 걸어 다닐 수 있고요. 중앙선이 있으면 중앙선 바깥 가장자리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만 원에서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또는 노인 보호구역 등의 경우는 과태료가 이보다 더 올라간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보행자 우선도로.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수이겠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일상의 쉼표가 필요한 시간, 아름다운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주의 원픽입니다. 대동 여지도와 용비어천가 등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유물들, 이 귀한 유물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서울역사박물관 개관 20주년 기획전을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소장품 대부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기증으로 수집된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는 서울역사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수집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전시입니다. 명품 도시 한양에서는 조선 왕조의 창업을 노래한 용비어천가, 조선시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청진동 백자항아리,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와 동여도 등 보물 15점과 유형문화재 25점을 포함한 총 100여 점의 유물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화예술을 선도한 한양 사람들의 취향과 솜씨가 가득 담긴 유물들을 감상하시면서 한양이 500년간 수도로서 축적한 역사적 깊이를 감상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본격적인 7월이 시작됐습니다. 네,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들도 이 새 일꾼들이 지역에 입성해서 본격적인 행정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네, 기대와 설렘도 있지만 걱정과 우려도 있습니다. 네, 주민과 소통하고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이 공유하는 서울시 행정을 위해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합니다. 네, 지난주 궂은 날씨 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